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목요 시사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현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예, 오늘 그 부산하고 서울 사이에 지금 원격으로 지금 줌으로 시사토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네. 최자영 교수님이 금요 칼럼에 쓴 거로 국회의장 김진표가 2+2 소수 독재를 통해 선거 개편안을 마음대로 획책하고 있다. 뭐 이런 주물이고 이런 주제로 이제 이 칼럼을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회의장 김진표가 7월 15일까지 선거 각 당의 선거제도 안을 이렇게 수합해서 일단 기초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7월 4일 날 그 국회의장에 취임한 지 1주년 기념 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7월 4일 날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7월 15일까지 여야 합해가지고 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방법이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그러니까 4명을 앉혀놓고 4명을 앉혀놓고 기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그 4명이 누구냐면 각 당의 원내 부대표 1명씩, 그 다음에 정개특위라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이렇게 둘둘 모아놓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겠다. 이런 그 발상을 했어요. 여기 또 개헌도 총선과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안이 지금 마련돼 있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진표 말로는 이제 뭐더라 그 왜 초당적 정치 개혁 의원 모임이라고 140여 명 이렇게 토론을 거쳤으니까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토론 따로 가고 결정은 4명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민주적이냐? 토론을 왜 합니까? 그 토론장에서 그 토론을 한 결과로 서로 다수결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도 서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전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토론은 들러리를 세워가지고 실컷 따로 해놓고 결정은 4명이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김진표의 독재적인 발상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각 당이 지금 다시 대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그 지금 민주당만 둘이서 두 당만 한다는 얘기고, 그것도 그 대표 원내대표도 아니고 뭐 당 대표도 아닌 원내 부대표 2명하고 정기특위 간사 2명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다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당대표가 빠지면은 이게 무슨, 자기가 혼자서 다 밑에 애들 국회의원 쪼물하게 2명, 4명 데리고서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당대표는 버거우니까 놔두고 원내 부대표 모아놓고 그러니까. 정개특위, 그러니까 어쨌든 누구든지 4명, 여 2명, 야 2명 이렇게 4명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진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지가 이제 두 당이 반대하면 지 마음대로 한쪽 편 들으면 3대2로 치면 그 자기가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가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도 정당 공천과 때문에 눈치 보는 사람들 그 모아놓고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겠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 결정 방법에 있어서 토론은 실컷 따로 해놓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둘둘 모아놓고, 그러니까 과도 독재 체제예요. 거기서 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봄인가 김진표가 그 주지하다시피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국민투표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헌법에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이 김진표가 감히 국민투표 없이 국회에서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독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 헌법을 갖다가 국회에서 그냥 막 바꿀 수 있나?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법상 이 사람은 독재를 지향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이 기회만 있으면 흩어져 있던 결정권을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중앙 집권 독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김진표는 그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기 위해서 다당제, 소위 말해서 중선거제를 통한 다당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정당 연합 형태로 해서 자기 원로들이 이제 그야말로 지금 그 자기 같은 계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민당식으로 일본에 그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아주 깜찍한 발상이네 보니까. 그렇죠. 이 김진표는 입만 떼면 의원 내각제 아니면 뭐 책임 총리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이낙연과 같은 맥락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지금 감추어두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월 4일 취임 국회의장 취임입니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겠는데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야무지게 자기의 그 주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하나도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 부정합한 비논리적인 것이다 하는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승자 독식의 배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승자 독식 고치기 위해서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그 선거제 개편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게 서로 맞물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따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라 관성적으로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승자 독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표가 더 많아도 당선이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 4표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건데요. 아니 지금 승자 독식이 아닌 선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지금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예? 지금 그렇지. 또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지도 0.7% 갖고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0.7% 갖고 이겨놓고 지금 전체를 다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독재 체제를. 그러니까 선거제도 자체의 그 규칙을 김진표가 그거를 허물려고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그러니까 이제 없는 그 얘기는 거죠. 뭐냐면 김진표가 지금 현재 내각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면은 그 민주당이 예? 과반수를 얻거나 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다당제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일단 과반수 이하로 해서 나머지 애들하고 합해서 과반수 이상으로 내각제를 물고 가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존재감 없는 정의당이나 뭐 이런 그 소수 정당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합쳐 가지고 자기가 의원 내각제를 그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 지금 김진표가 말하는 그 논리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어떻게 드리려고 하냐면 아니 승자 독식하고 4표가 많으면 그러면 그 4표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고치면 되는데 그 뭐냐면 요즘에 우리 하듯이 그 당에다가 투표해가지고 그 표를 모아가지고 당의 비례대표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잖아요. 사표를 없애는 그렇죠. 방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 표로 억울하게 진 사람이 있으면 이게 경남의 양산 김두관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석패율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그
그 패배를 했을 때는 그것을 중앙에서 비례대표에 넣어가지고 살려주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그 사표를 줄이고 석패율제라 그 아깝게 패한 거 이런 걸 살려주는 이런 걸로다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든 뭐 한 표 차이로 떨어져 가지고 망하든 아니면 석패율을 도입해서 살아나든 어쨌든 그것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치 승자 독식을 없애면 대화와 타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를 뼈 맞춘다 하는 거예요. 김진표가. 그것은 정합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4명에서 그것도 부대표들이 만들어서 그 안을 만들겠다는 거는 그게 뭐 지가 하면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정당의 동의도 필요 없는 거야? 국회의원 동의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김진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것이 지역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갈등이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지역 간의 갈등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없는 곳에서는 대화나 타협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정치가들이 김진표는 물론이고 무엇을 오해하냐면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영호남의 갈등이 존재할 때 그럴 때에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호남 갈등을 전부 다 지역 갈등 뭐 선거제도를 고치든 뭘 하든 선거제도 고친다고 지역 갈등 없어지겠습니까만 그러나 뭐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역 갈등을 없앤다. 지역 갈등 없어지면 대화와 타협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회에는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지역 간의 개성인데 이 개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거 갈등을 전제로 해서 대화와 타협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계층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어야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김진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위정자들이 국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역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니까 이거 없애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엉터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뭐 대화와 타협이 뭐 좋기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대화 타협이 된다는 얘기는 서로 야합을 해서 그냥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지금 모순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대화 타협으로서 일방적으로 간다? 예를 들면은 정부 여당의 뜻대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화 타협으로 우리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될 일이냐고 이게.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찬성하는 거고 지금 저기 민주당 쪽은 반대를 하는데 이게 타협하고 대화로 풀 문제냐고 이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예 당을 만들지 말고 공산당 같이 당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당 독재하면 되지. 대화고 타협이고 없이. 그렇죠. 당을 하나만 만들어. 그래서 김진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승자 독식하려고 서로 이기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그래서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그 당을 지지하는 극렬 분자만 끌어모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진표가 아니 어떤 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당이 있으면 독재당 아니에요? 김진표는 이 정당이 왜 존재하는가? 정당이 각각 특색이 있어서 그 국민 민초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이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구도를 짜야 될 텐데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정당의 존재 자체를 김진표는 까뭉개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정당 간에도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 경쟁 체제를 아예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독재거든요. 예. 하여튼 뭐 지금 오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혁신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고 헌법에서 정한 예를 들면은 불체포 국회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헌법 가치를 갖다가 훼손. 그건 국회의원의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을 갖다가 제한하겠다는 헌법 권리를 갖다 제한하겠다는 그 반헌법적 발상을 갖다가 1호 안건을 내놓고 그렇죠.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김은경. 그 다음에 뭐 꼼수 탈당? 아니 정당에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탈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아주 그야말로 그 비민주적이고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그 수박계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해갖고 그 민주당 국회의장은 김진표라는 왕수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하고 이낙연 걔들이 지금 박강원이하고 다 그 패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하고 지금 야합을 하려고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해야 될 때라니까? 지금 네. 대통령이라는 놈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헌법적인 헌법을 유린하고 있냐고요. 그다음 한동훈이 보세요. 한동훈이 이 자식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이건 뭐 반헌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놈들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진짜. 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라고 직함을 달고 나와서 김은경이 네.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쓰라 이렇게 나왔더니 이 국회의장 김진표가 이번에 7월 4일 날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빨리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내년 총선할 때 개헌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개헌의 목적이 뭐냐? 우선 의원 불체포 특권부터 없애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친놈 아니세요 그 새끼.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아니 지금 나가서 검찰 독재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검찰 독재에 그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나 다름없는데 그걸 갖다가 없앤다고? 그러니까 몇 년인가 87년 헌법이니까 이게 거의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표가 이래요. 이게 35년인가 뭐 40년 다 돼가는 이 헌법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개헌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국회법부터 고쳐갖고 국회의장이 그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는 법부터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n분의 1, 300명 중에 한 명의 권한만 갖게 해야 돼요. 지가 사회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사회가 아니라 통치권을 갖고 있어 얘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의회부터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정당 민주주의도 지금 중요하고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자체의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지가 제왕적 지금 국회의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헌법을 고치고 지가 뭔데 이런 선거제도를 갖다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부터 10까지 일관성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전부 다 옷 벗겨가지고 무장 해제해서 그래가지고 반병신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뭐하냐 그 반병신된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의원 내각제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 민초로부터 대통령 뽑는 그 권한을 거진 무효로 대통령 권한을 총리한테 옮기고 그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국회에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한 이 반병신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대통령 짓을 하겠다는 거지. 지가 이제 또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국회의장이 또 마음대로 하게 된단 말이야. 이 현재 국회법 상황에서는. 그러면 국회의장이 사실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지. 대통령의 권한을 갖는 거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지가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을 국민 민초를
국민민주가 뽑는 대통령 선거권을 이게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국회의원들 반병씩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전통의 기득권들이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용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꼭 김진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김진표를 추동하는 그 기득권의 전통의 기득권 이 세력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은 지금 선거제 개혁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살려서 제대로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촛불 정당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좀 한 20석 정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저기 누가 조국이나 아니면 저 추미애나 이런 쪽에서 당내 새로운 신당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민주당한테 과반수 180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민주당한테는 과반수조차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개혁 세력들이 좀 나서서 이 민주주의를 갖다 선도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촛불 정당이 나서서 의석수를 원내 교도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한 20석 이상의 그 진보 정당이 민주당과 국힘을 갖다가 이 양당 체제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비례대표 정당 한 30석 정도 되면 좋겠고, 한 20석 이상의 비례대표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개혁 진보 세력이.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들리는 그 얘기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 촛불 정당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정당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 기득권의 정당, 국힘당도 물론이고 민주당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치고 나가진 못하면서 다른 정당이 올라오는 거는 너무나 싫은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의석수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방해 공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치열하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김진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독재적인 제왕적 발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 놈들이 제정신이 있다 그러면 당장 국회법부터 고쳐갖고 국회의장이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뺏고 할 수 없도록 해야 단 되죠. 사회권만 갖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뿐이 아니라 국회법 지금 현재 우리가 보듯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개헌을 통해서 검찰의 그 영장 독점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기소 독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칠 게 산적해 있는데, 김진표의 목적은 오직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검찰당한테 지금 약점이 잡힌 거지, 그 새끼가. 쥐가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급한 게 헌법상 지금 시급한 게 얼마나 많아요. 국회의원 소환제 그 다음에 탄핵 요건도 지금 너무 그 대통령의 탄핵이 너무 강하잖아요. 외국처럼 그냥 과반수로 탄핵시킬 수 있게 해주고, 대통령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법이 지금 167개국에서 155회라고 안 합니까? 사법 신뢰도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법직부, 이런 사법 적폐들, 예를 들어 법원장이라든지 검찰 이런 것들 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국민투표제를 갖다가 일상적으로 전자정부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수시로 국민 여론조사가 됐건 정책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가가 실시하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는, 수시로 그렇게 하는 국민투표를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예? 그렇죠. 그런 제도들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손볼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검찰 독재를 갖다 강화시키기 위한 입법에 지금 이 김진표 이 자식이 지금 아마 그 캐비넷에 지금 뭐가 지금 단단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해서 지금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국민 85%가 반대한다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하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떨 때는 국민의 뜻이고 어떨 때는 전 국민이 반대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고 도대체 그 국민의 뜻이란 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 대통령뿐이 아니라 국회도 국민의 뜻을 아니면 당원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치를 내거냐면은 민주주의라 그래. 대의민주주의. 대표성과 책임성.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취미가 걸렸나? 아니 어떻게 그렇잖아요. 당원들이 우리는 누구를 뽑겠다. 누구 그 지지도가 다른 사람이 많았는데 제일 꼴찌인 박광훈을 원내대표로 뽑아놓으면서 이 국회를 더욱더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한다고 하니까 아니 빈대도 낯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낯짝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 짓하고 말이 반대거든요. 네, 오늘은 네, 오늘 저기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